너희는 평생 서로 의지하고 살도록 해라. 부모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민수, 진수, 영희 3남매는 한 방에서 잤습니다. 겨울이면 셋이서 이불 하나로 같이 덮으며 붙어서 잤고 여름이면 마당에서 셋이 누워 별을 봤습니다. 엄마가 과자 하나 사오면 똑같이 나눠 먹었고 형이 용돈 받으면 동생들한테 나눠줬습니다. 초등학교 때 민수가 친구한테 맞았던 날, 동생 진수가 달려가서 같이 싸웠습니다. 중학교 때는 영희가 남자애들한테 놀림당했다고 오빠 둘이 학교 앞까지 찾아갔습니다. 진수가 고등학생일 때 가출했을 때는 민수가 밤새 찾아다녔습니다. 셋은 그렇게 자랐습니다. 서로를 지키며 의지하며 아끼며 20이 되고 30이 되어 40이 넘어도 삼남매는 자주 만났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술도 마시고 명절엔 어김없이 부모님 집에 모였습니다.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겠지. 하지만 50이 넘어가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 두 달에 한 번이 됐고 명절에만 만나게 됐습니다. 대화도 줄었습니다. 예전엔 속마음까지 다 얘기했는데 이젠 형식적인 인사만 나눴습니다. 잘 지내고 있지? 응, 잘 지내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60이 되자 거의 만나지 않게 됐습니다. 명절에도 각자 사정이 있다며 안 왔습니다. 전화도 1년에 한두 번 하거나 그것도 용건만 간단히. 민수는 궁금했습니다. 어릴 때 그렇게 친했던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대구에 사는 민수 씨는 지금 62입니다. 동생 진수는 부산에, 막내 영희는 서울에 삽니다. 10년 전 어머니 장례식 이후로 셋이 함께 모인 적이 없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어릴 때 그렇게 가까웠던 삼남매가 나이 들어 남보다 못하게 되는 과정을 들려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도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민수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마지인 민수가 57살 때였습니다. 갑작스러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지 않으셔서 방에 들어갔더니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삼남매는 함께 울었습니다. 서로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습니다. 우리 서로 의지하며 힘내보자.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유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유언장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재산은 집 한 채와 땅 한 필지, 예금 5천만 원이었습니다. 민수는 큰형이니까 당연히 자기가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고 명절 준비도 다 했으며 집안 행사들도 도맡아 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생들 생각은 달랐습니다. 동생 진수가 말했습니다. 똑같이 3등분 하자고요. 민수는 황당했습니다. 자기가 10년 넘게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고 동생들은 명절에나 한 번씩 왔으면서 똑같이 나누자고 민수가 반대했습니다. 자기는 집을 받겠다고 땅과 예금은 동생들이 나눠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집값이 제일 비싸니 그건 불공평하다고 했습니다. 영희도 거들었습니다. 오빠가 부모님 모시고 산 건 맞지만 그래도 재산은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고요. 민수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10년 넘게 희생한 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결국 셋은 싸웠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고 서로 상처 주는 말이 오갔습니다. 민수는 동생들이 돈만 밝힌다고 했고 동생들은 맞으라고 혼자 다 가지려 한다고 했습니다. 한 달 동안 통화만 10번 넘게 했지만 합의가 안 됐습니다. 결국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3등분했습니다. 민수는 억울했습니다. 집을 팔아서 돈으로 나눴고 땅도 팔고 예금도 나눴습니다. 한 명당 1억씩 받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10년 희생한 게 이것밖에 안 되나? 동생들도 불만이었습니다. 형이 부모님 모시고 상권 맞지만 그래도 너무 욕심 부린다고요. 유산 분배를 끝내고 나서 3남매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억울함과 서운함이 남았습니다. 명절이 왔지만 올해엔 모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계셨지만 아무도 같이 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내가 또 모셔야 하나 생각했지만 하기 싫었습니다. 아버지 모실 때도 동생들이 안 도와줬는데 또 혼자 모시기 싫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혼자 사셨습니다. 3남매는 각자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며 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하지만 서로 마주치지 않게 날짜를 피했습니다. 이제는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싶었습니다. 어릴 때 한 입을 덮고 자던 형제가 이제는 남이 됐습니다. 두 번째, 살다 보니 삶의 격차가 벌어지다. 맞이인 민수는 사업을 했습니다. 작은 건설 하청회사였는데 운이 좋았습니다. 큰 프로젝트 몇 개를 따냈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50대 중반에 자산이 10억 넘게 됐습니다. 큰 아파트로 이사했고 좋은 차를 샀고 골프도 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 진수는 회사원이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었고 중소기업에서 30년 넘게 다녔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지만 크게 부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아파트 한 채와 적금 조금이 전부였습니다. 자식들 대학 보내느라 허리가 휘었습니다. 막내 영희는 남편이 자영업을 했습니다. 치킨집을 했다가 망했고 카페를 했다가 또 망했습니다. 빚이 좀 있었고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내기도 힘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민수가 60이 되던 해였습니다. 암이었고 1년을 투병하다가 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3남매가 3년 만에 만났습니다. 서로 어색했습니다. 인사만 간단히 하고 각자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유산 정리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집 한 채와 예금 3천만 원을 남기셨습니다. 이번에도 3등분했습니다. 집을 팔아서 한 명당 6천만 원씩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들 별말 없이 유산을 나눴습니다. 민수는 나한텐 이 돈이 큰 돈도 아닌데 동생들한테는 중요한 돈이겠지?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민수는 무의식 중에 동생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동생들을 무시하게 된 거죠. 어느 날 형 민수는 용건이 있어 진수한테 전화했습니다. 통화 중에 민수가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냐고요? 진수가 그냥 회사 다니며 똑같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자기는 요즘 골프 치러 다니느라 바쁘다고, 지난주에는 제주도에도 갔다 왔다고요. 진수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민수는 자랑하고 싶지 않았는데 말하다 보니 자꾸 자랑을 하게 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진수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형은 자랑하려고 전화했나? 영희한테도 비슷했습니다. 민수가 영희한테 전화해서
조카 대학은 어디 갔냐고 물었습니다. 영희가 지방의 여느 대학에 갔다고 하니 민수가 말했습니다. 자기 아들은 서울 명문대에 장학생으로 갔다고 장학금도 받았다고요. 영희는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오빠는 나를 무시하는 거야. 삼형제의 격차는 점점 벌어졌습니다. 민수는 부자가 됐고 진수는 평범했고 영희는 힘들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민수는 자기도 모르게 자랑을 해서 동생들을 주눅들게 했습니다. 동생들은 첫째 민수를 만나기 싫어졌습니다. 만나면 기분만 나쁘니까요. 민수도 동생들 만나기 싫어졌습니다. 뭔가 동생들이 자기한테 돈 빌리려고 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실제로 영희가 한 번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2천만 원을요. 민수는 빌려줬지만 기분이 나빴습니다. 역시 나한테 돈 때문에 연락하는구나. 영희는 1년 만에 다 갚았지만 민수한테 미안했습니다. 그 후로 오빠한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삼남매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세 번째, 각자의 가정이 우선이 되면서 첫째 민수는 결혼해서 자식들을 뒀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며느리와 사위가 생겼고 손주도 생겼습니다. 민수의 명절은 바빴습니다. 처가도 가야 하고 자식들도 집에 맞이해야 했습니다. 둘째 진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식들이 결혼했고 손주가 넷이나 됐습니다. 명절이면 손주들 보느라 자식들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막내 영희는 딸들을 뒀습니다. 큰 딸은 결혼해서 미국에 살았고 작은 딸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녔습니다. 영희는 명절이면 차례 음식에 딸들 보러 가느라 바빴습니다. 어느 해 추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어머니 산소에 성묘를 가야 했습니다. 첫째 민수가 동생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추석에 성묘를 가자고요. 둘째 진수는 이번에 아이들과 여행을 가기로 했다고 못 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막내 영희도 큰딸이 미국에서 오는데 딸들 보느라 못 갈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 산소에도 안 온다고? 결국엔 민수 혼자 성묘를 갔습니다. 쓸쓸했습니다. 어릴 때는 셋이 항상 같이 다녔는데 이듬해 설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가 동생들한테 연락했지만 둘 다 못 온다고 했습니다. 진수는 아들네 집에 가야 하고 영희는 사위네 집에 가야 한다고요. 민수는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에 아이들이 찾아오고 그동안 못 봤던 친구들도 봐야 했으니까요. 이렇게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삼형제 모두 각자의 가정이 우선이었습니다. 삼남매는 뒤로 밀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 횟수가 더 줄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그것도 용건 있을 때만. 생일도 안 챙기고 명절도 따로 보내기 시작하고 서로 안부도 안 물었습니다. 민수는 외로웠습니다. 어릴 때는 동생들이랑 맨날 붙어 다녔는데 이제는 1년에 한 번도 안 보니까. 하지만 먼저 연락하기는 싫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형인데 내가 왜 먼저 연락해? 둘째 진수도 비슷했습니다. 형이 먼저 연락하면 받겠지만 자기가 먼저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형이 나를 무시했는데 내가 왜 연락해? 막내 영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빠들한테 연락하면 또 기분 나쁠 것 같았습니다. 오빠들은 나를 불쌍하게 볼 거야. 삼남매는 각자 이런 생각을 하며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셋은 완전히 남이 됐습니다. 같은 도시에 살아도 마주칠 일이 없었고 전화번호는 있지만 누르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추억은 이제 가물가물했습니다. 한 입을 덮고 자던 기억, 같이 별 보던 추억, 그리고 서로를 지켜주려 같이 싸워주던 날들. 다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첫째 민수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동생들은 잘 사나? 하지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진수도 가끔 생각했습니다. 형은 건강히 잘 사는지, 영희는 이제 형편은 좀 나아졌는지를요. 하지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막내 영희도 마찬가지로 오빠들 생각이 났지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삼형제는 그렇게 멀어졌습니다. 네 번째 위기가 왔을 때 첫째 민수가 63이 되던 해 사업이 망했습니다. 큰 프로젝트가 엎어졌고 거래처가 부도났습니다. 회사가 부도위기에 놓였고 개인 보증을 썼던 민수한테 빚이 넘어왔습니다. 3억, 민수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집을 팔고 차도 팔았습니다. 그래도 1억이 부족했습니다. 아내가 친정에 손을 벌렸지만 3천만 원밖에 못 구했습니다. 아들, 딸한테 도움을 청했지만 애들도 여유가 없어 큰 도움은 못 되었습니다.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동생들한테 빌려달라고 할까? 하지만 10년 넘게 연락도 안 하다가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 민망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둘째 진수한테 전화했습니다. 12년 만이었습니다. 진수가 전화를 받았고 민수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사업이 망했다고 빚이 있으니 7천만 원만 빌려달라고요. 진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기도 여유가 없다고 애들 결혼시키느라 빚도 있어서 못 도와준다고요. 민수는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이해도 됐습니다. 자기가 10년 넘게 연락도 안 하다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니까요. 막내 영희한테도 전화했습니다. 영희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자기도 힘들다고 남편이 하는 장사가 잘 안 돼서 빚이 있다고 못 도와준다고요. 민수는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어린 시절 민수가 맞았을 때 달려와서 같이 싸워준 동생이 지금은 돈을 못 빌려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수도 알았습니다. 자기 잘못이라는 것을요. 10년 넘게 동생들 무시하고 자랑하고 연락도 안 하다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니까요. 결국 민수는 다른 방법으로 돈을 마련했습니다. 지인한테 빌리고 대출받고 어떻게든 뛰어다니며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상처가 남았습니다. 역시 형제도 소용없구나. 힘들 때 아무도 안 도와주는구나. 그 후로 민수는 동생들한테 완전히 마음을 닫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남이다. 둘째 진수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형이 힘든데 못 도와줘서. 하지만 진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형이 10년 넘게 자기를 무시했던 게 생각나서 서운했습니다. 막내 영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빠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자기도 빚이 있었습니다. 삼남매는 그렇게 완전히 끝났습니다. 전환점이 된 마지 민수의 깨달음. 마지 민수가 65이 되던 해 병원에 갔습니다. 건강검진이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폐에 혹이 있으니 조직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요. 민수는 집에 돌아와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암이면 어떡하지? 수술을 해야 하나? 설마 죽는 건 아니겠지?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누가 올까? 아내, 아들, 딸은 당연히 올 겁니다. 하지만 진수, 영희는? 동생들이 올까? 민수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15년 가까이 연락을 안 했으니까. 그날 밤 민수는 잠을 못 잤습니다. 어릴 때 기억이 났습니다. 진수가 가출했을 때 밤새 찾아다녔던 일, 영희가 놀림당했을 때 학교 앞까지 찾아갔던 일, 여름밤 마당에서 별 보던 일, 다 까먹고 살았는데 그날 밤 다 생각이 났습니다. 민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동생들이 그립다. 부모님이 평생 서로 의지하고 살라고 하셨는데 나는 뭐 했나?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암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혹이었고 지켜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나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65이니 20년? 30년? 그 시간을 동생들이랑 연락도 안 하고 살 건가? 내가 죽을 때 동생들 얼굴도 못 보고 가는 건가? 민수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생각이 정리됐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유산 문제 때문에 화내고 자존심 세우며 동생들을 무시하고 돈이 뭐가 중요해 형제가 중요하지.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먼저 손을 내밀기로요. 내가 형인데 내가 먼저 해야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했어. 민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진수 번호를 찾았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할까? 문자가 낫겠지? 갑자기 전화하면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민수는 문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문자를 썼습니다. 진수야, 형이다. 오랜만이야, 잘 지내니? 짧았지만 15년 만에 보내는 문자치고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민수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답장이 올까? 안 올 수도 있겠지. 무시할 수도 있고. 1시간쯤 지났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진수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형, 나는 잘 지내요. 형은요? 짧았지만 답장이 왔습니다. 민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동생이 답장했어. 아직 늦지 않았구나. 민수는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도 잘 지내. 요즘 건강검진 받았는데 몸 관리 좀 해야겠더라. 같이 언제 한번 밥 먹자. 답장이 왔습니다. 그러세요. 시간 되면 연락 주세요. 냉정하단 느낌은 들었지만 거절은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영희한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영희야, 오빠야 잘 지냈니? 영희한테서도 답장이 왔습니다. 오빠 잘 지내요. 역시 짧았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왔습니다. 민수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진수한테 전화했습니다. 진수야, 다음 주 토요일에 밥 한번 먹을까? 진수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토요일은 안 되지만 일요일이면 된다고요. 그래, 일요일 좋아. 어디서 볼까? 형 집 근처에서 봐요. 알았어. 전화를 끊자 민수는 떨렸습니다. 15년 만에 동생을 만나는 겁니다. 일요일이 됐습니다. 민수는 약속 장소에 30분 일찍 나갔습니다. 긴장됐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미안하다고 해야 하나, 어색하면 어떡하지. 진수가 왔습니다.
15년 만이었습니다. 진수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도 하얗게 샜고 주름도 많았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처음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메뉴를 보고 주문한 뒤엔 물만 마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진수야, 형이 미안하다. 형이 동생들한테 잘못했어.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도 힘드셨을 거예요. 부모님 모시느라요.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저도 미안해요. 민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야, 형이 잘못했어. 형이 너희 무시하고 자랑하고 했던 것 같아. 진짜 미안해. 진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 다 옛날 일이에요. 이제 우리 나이도 많은데 남은 시간이나 잘 지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조금씩 얘기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는지, 건강은 어떤지, 손주는 몇 명인지.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대화가 됐습니다. 헤어질 때 민수가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또 보자. 그래야죠, 형님. 진수는 웃었습니다. 민수는 영희한테도 연락했습니다. 영희도 만나자고 했습니다. 서울까지 올라갔습니다. 영희도 15년 만이었습니다. 영희는 울면서 오빠를 안았습니다. 민수도 울었습니다. 서로 많이 보고 싶었다고 그동안 하지 못한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삼남매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졌습니다. 예전처럼 속마음까지 다 얘기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안부는 물었습니다. 명절에도 함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산소에도 함께 갔습니다. 15년 만에 삼남매가 다시 모였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마지 민수는 지금 67입니다. 삼남매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납니다. 대구, 부산, 서울 중간쯤에서 만나서 밥을 먹습니다. 예전처럼 한 이불 덮고 자던 그런 사이는 아닙니다.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사이도 아닙니다. 하지만 안부도 묻고 만나면 이야기가 끝도 없이 나오는 사이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형제자매 관계는 노년기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갈 때 어린 시절의 추억을 공유한 유일한 사람은 형제자매뿐입니다. 노년기에 형제자매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이 적고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민수는 이제 그 말을 이해합니다. 명절에도 함께 모입니다. 이제는 어머니 산소에 삼남매가 함께 갑니다. 성묘를 하고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옛날 얘기를 합니다. 어릴 때 추억 이야기, 부모님 이야기, 유산 이야기는 안 합니다. 누가 얼마 벌었는지도 안 묻습니다. 그냥 지금을 얘기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는 같은 나무에서 나온 가지이니 떨어져 있어도 뿌리는 하나다. 15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결국 같은 뿌리였습니다. 부모님이라는 같은 뿌리, 어린 시절이라는 같은 추억. 그것만으로도 다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진수가 얼마 전 아팠을 때 민수가 병원까지 찾아갔습니다. 15년 전이었으면 몰랐을 겁니다. 연락도 안 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동생이 아프면 형이 달려갑니다.
영희 남편이 사업을 접었을 때 민수와 진수가 도왔습니다. 돈으로 도와준 건 아닙니다. 그냥 전화해서 위로했습니다. 힘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것만으로도 영희는 힘이 났습니다. 정약용은 또 말했습니다. 형제간에 과거의 잘못을 따지지 마라. 미래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민수는 이제 과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누가 유산을 더 가져갔고, 누가 부모님을 더 모셨는지, 누가 더 성공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어느 날 저녁, 삼남매가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술을 한 잔 마시고 말했습니다. 우리 참 멀리 돌아왔다. 진수가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15년이나 연락 안 하고 살았으니. 영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들, 이제 연락 끊지 말아요. 우리 남은 시간 얼마 없잖아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안 끊을 거야. 우리가 서로한테 남은 가족이야. 삼남매는 그렇게 술을 마셨습니다. 옛날처럼 밤새 마시지는 못했습니다. 나이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65에 시작했는데 그래도 늦지 않았구나. 부모님 말씀이 맞았어. 형제는 평생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거였어. 당신에게도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연락했습니까? 민수는 15년 만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65에 말이죠. 당신은 지금 몇 살인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잘 지내고 있어? 그 한마디면 됩니다. 형제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가장 큰 유산입니다.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땅도 아닙니다. 바로 내 핏줄입니다. 서로를 지키며 살라고 남겨주신 사람들입니다. 민수는 지금 행복합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 예전처럼 매일 만나지도 않고 속마음을 다 나누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플 때 전화할 수 있고 힘들 때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형제도 어쩌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먼저 손 내밀기를요. 자존심 내려놓고 과거도 잊고 그냥 보고 싶다고 말하기를요. 민수는 늦었다 생각한 나이에도 용기를 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형제자매와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진 이야기, 혹은 아직 연락하지 못하고 계신 이야기,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읽고 공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